미정은 거울 앞에서 5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민준이의 상견례 날. 30년을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설레면서도 떨렸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제일 예뻐요. 민준이 엄마의 어깨를 다독였다.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 이제 막 과장으로 승진한 아들. 미정은 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남편은 민준이가 돌이 되기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미정은 대학 강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과외까지 뛰면서 아들을 키웠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준이는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줬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데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었다. 혜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 안심하셔도 돼요. 민준이가 몇 달 전 소개한 여자친구 혜린이는 정말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다. 약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한다는 혜린. 현주를 만날 때마다 어머님 하며 따뜻하게 대해줬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준이 먼저 혜린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미정은 잠시 뒤 입구에서 심호흡을 했다. 첫인상이 중요해. 잘하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그 사람. 박지영. 고등학교 때 자신을 끝없이 괴롭혔던, 자신의 청춘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가 세련된 중년 여성이 되어 앉아 있었다. 어머, 세상에, 김미정?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오만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니, 미정의 착각일까? 지영아, 너였어? 대박,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거야? 지영은 반갑다는 듯 미정에게 다가와 가볍게 포옹했다. 하지만 미정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테이블에는 지영의 남편과 혜린이 앉아 있었다. 지영의 남편은 대기업 상무라고 했고 점잖은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혜린이 잘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정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아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말투에서 미묘한 도끼가 느껴졌다. 미정이는? 아, 미안해. 옛날 습관이 나와서. 사부인은 강사하신다면서요? 네, 강의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정규직은 아니고 시간 강사? 요즘 워낙 힘들잖아요.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지영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저는 결혼하고 줄곧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근데 미정이는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는 말 속에 불쌍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미정은 알았다. 30년 전 그 말투 그대로였다. 민준이 이야기가 나왔다. 민준이는 어느 회사 다닌다고 했죠? K테크라는 IT 회사입니다. 중견기업이에요. 아, 중소기업?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도 취직한 게 어디예요?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혜린이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발레 다 배웠고 중학교 때는 미국 어학연수도 보냈어요. 대학은 약대 나왔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죠. 사부인은 혼자 키우시느라 그런 거 못 시켜줬겠네요. 미정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떨렸다. 민준이가 눈치챘다. 엄마 덕분에 저 잘 컸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신 분이죠. 민준의 말에 혜린도 거들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혼자서 민준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하지만 지영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식장, 예단, 신혼집.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줄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사부인. 그 순간 미정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야, 김미정. 수학여행비 없어? 우리가 모아줄까? 불쌍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반 아이들 앞에서 던졌던 지영의 그 말. 동정하는 척 모욕을 주던 그 태도가 지금도 똑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지영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우리 사돈 됐네. 앞으로 자주 보자.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도와줄게. 미정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박지영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30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저 사람의 사돈이 된다고? 미정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 결혼을 막아야 할까? 긴 밤이 시작되었다. 상견례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7살이었고 교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박지영과 반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찬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어제 본 박지영의 얼굴, 목소리, 그 미묘한 말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학창시절 미정의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장학금 전액을 받았고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미정의 옆자리에 박지영이 앉았다. 안녕, 나 박지영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지영은 밝고 예뻤다. 강남에 산다고 했고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녔다. 처음 몇 달간 둘은 정말 친했다. 함께 도시락을 먹고 숙제도 같이 했다. 그렇게 우정이 쌓여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지영이 물었다. 미정아, 너희 집 어디야? 우리 집에 놀러와. 같이 공부하자. 미정은 머뭇거렸다. 당시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 살고 있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복도에 있었다. 나 집이 좀 멀어서. 어디? 말해봐. 지영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 표정을 현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은근한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 아, 거기 달동네 많지? 응, 뭐 그런 편이야. 그날 이후 지영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미정아, 도시락 맨날 김치만 있네? 반찬은?
엄마가 바쁘셔서 너희 엄마 뭐 하시는데? 식당에서 일하셔.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 힘들겠다는 말 속에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자 지영의 괴롭힘은 노골적이 됐다. 야, 미정. 너 운동화 어디 거야? 나이키? 근데 로고가 좀 이상한데? 설마 짝퉁? 반 아이들 앞에서 던진 말. 몇몇이 킥킥거렸다. 너 그 가방 계속 메고 다니네? 다른 거 없어? 미정아, 미안한데 내 샤프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너 샤프 없구나. 볼펜만 쓰지? 하나하나는 작은 말들이었지만 매일 반복되자 미정은 학교 가기가 두려워졌다. 가장 끔찍했던 건 생일 파티 사건이었다. 지영이 생일을 맞아 반 친구들을 강남 집으로 초대했다. 미정도 초대받았다. 미정아, 너도 꼭 와야 해. 친한 친구잖아. 미정은 고민했다. 선물을 살 돈이 없었다. 결국 손편지를 정성껏 써서 갔다. 지영의 집은 30평대 아파트였다. 미정인의 단칸방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다. 얘들아, 선물 보여줘. 친구들이 하나씩 선물을 내놨다. 화장품, 액세서리, 옷. 모두 비싼 것들이었다. 미정이는? 나는 이거 손편지를 내밀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 편지? 고마워. 지영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편지도 선물이지 뭐. 누군가 말했지만 비아냥거림이 묻어났다. 그날 이후 미정이는 반에서 더 외톨이가 됐다. 그 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경주로 가는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은 35만 원. 미정은 엄마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다. 엄마는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빠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님, 저 수학여행 안 갈래요. 집 사정이. 담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조회 시간. 얘들아, 지영이 교탁 앞에 섰다. 우리 미정이가 수학여행 못 간대. 집이 어려워서. 우리 반 친구인데 혼자 못 보내잖아? 성금 모아서 보내주자. 순간 미정이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정아, 왜? 우리 도와주려는 건데. 지영의 얼굴에는 순수한 호의를 가장한 아기가 가득했다. 미정은 교실을 뛰쳐나가 화장실에 숨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1시간 넘게 울었다. 차라리 전학을 가는 게 나을까? 그날 이후 미정은 반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아이들은 미정을 불쌍한 애, 예민한 애로 낙인 찍었다. 미정은 점점 지쳐갔다. 상견례 이후 지영과의 만남이 계속됐고 만날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미정 씨,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아, 부담되시면 저희가 조금 더 낼게요. 폐백 한복은 맞춤으로 하셔야죠. 아, 물론 비용 문제시면 제가 아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좀 저렴한데, 예. 신혼집은 저희가 전세금 좀 보태 드릴게요. 미정 씨 혼자 사시니까 여력이 안 되시잖아요. 매번 배려라는 이름의 모욕이었다. 지영은 30년 전처럼 웃으며 미정을 짓밟았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다른 이유도 있었다. 지영의 남편 성민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그가 있어도
지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게 미정을 깔보았다. 여보, 미정 씨는 혼자 애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있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녁을 먹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요즘 밤마다 뒤척이시는 거 다 들려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혜린이네 부모님 때문이죠. 특히 혜린이 엄마.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한 거지.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혜린이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정말.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어른이에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며칠 밤을 고민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그날 미정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몇 시간 전 예식장 답사. 미정과 지영, 그리고 두 젊은이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을 둘러봤다. 여기 어때요? 천장이 높아서 사진 나올 때 웅장하게 나와요. 웨딩 플래너가 설명했다. 1인당 식대가 25만 원이고 최소 인원이 200명입니다. 대관료는 별도로 500만 원이고요. 미정은 순간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객을 절반씩 나눠도 자기 몫이 3천만 원이 넘었다. 저 좀 부담스러운데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좀 더 부담할게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우리 혜린이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줘야죠. 미정 씨는 형편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죠.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저녁 미정은 민준을 불러 앉혔다. 혜린이 엄마 박지영. 그 사람은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건 알아요. 상견례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그냥 동창은 아니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영이는 고등학교 때 엄마를 괴롭혔어. 3년 내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괴롭혔다니. 무슨, 우리 집이 가난했잖니. 너도 알다시피 외할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단칸방에서 살았어. 엄마는 장학금 받으면서 명문고에 다녔는데 지영이는 부잣집 딸이었지. 처음엔 친했어.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지영이가 엄마네 집이 가난한 걸 알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어떻게요? 반 애들 앞에서 엄마 도시락을 비웃고 운동화가 짝퉁이라고 놀리고 매일매일 작은 모욕을 줬어. 그런데 절대 직접적으로 욕하진 않았어. 항상 배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아들 민준에게 고등학교 시절 지영이 했던 행동들을 모두 말해주었다. 반 전체가 엄마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엄마, 근데 엄마는 그게 자선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걸 알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짓을 했어. 웃으면서 엄마를 짓밟는 거야.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신 거였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30년도 지난 일을 못 잊어서 엄마! 민준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 엄마 잘못이에요? 괴롭힘 당한 게 엄마 잘못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민준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저 때문에 참으신 거죠? 제 결혼 때문에. 너는 혜린이 좋아하잖아. 혜린이는 좋은 아이고. 엄마! 민준이 미정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가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제 행복만 생각하는 게 아들이에요. 민준아, 저 내일 혜린이 만날게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안 돼. 그러면 너희 둘이. 엄마, 저 이미 결심했어요. 민준의 눈빛이 단호했다. 저는 제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가족 될 수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라 해도요. 미정은 아들을 보며 울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 있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평생 엄마만 희생하셨잖아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민주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3일 후 미정의 집 앞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박지영이 서 있었다.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영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미정아, 나야. 지영이 문 좀 열어줘.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당당한 톤이 아니었다. 미정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지영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들어와.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정아,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혜린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등학교 때 내가 뭘 했는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알아. 나도 이제 알아.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나 한숨도 못 잤어. 혜린이가 울면서 나한테 소리쳤어. 엄마 때문에 결혼 깨진다고. 그래서 온 거야? 딸 결혼 때문에? 아니, 지영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야. 처음엔 그랬어. 혜린이 결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영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일기장이야. 혜린이 말 듣고 다락방 뒤져서 찾았어. 수첩을 펼쳤다. 삐뚤빼뚤한 고등학생의 글씨. 여기 3학년 때 쓴 거야. 지영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오늘도 이미정이 1등했다. 나는 7등. 선생님들은 미정이만 칭찬한다. 난 아무리 해도 걔만 못하다. 돈은 내가 더 많은데 왜 걔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지? 속상하다. 나 너한테 열등감이 있었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가난했지만 똑똑했고 착했고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았어. 공부도 못하고
노력해도 너만 못했어. 그게 나를 괴롭힌 이유야? 변명은 아니야.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려고 찾아봤어. 지영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미정이한테 수학여행 성금 모으자고 했다. 애들이 다 좋아했다. 근데 미정이가 울면서 나갔다. 왜 그런 거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 설마 자존심 상한 건가? 에휴, 예민하네. 미정은 그 글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너 진짜 모르고 그런 거야? 그때는 정말 몰랐어. 17살이었고 멍청했어. 도와주는 거랑 모욕하는 거의 차이를 몰랐어. 미정아, 지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평생 그렇게 살았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 그게 변명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지영이 미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17살 때도 지금도 나는 너한테 평생 사과해도 모자라. 일어나. 혜린이가 그러더라. 엄마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른다고. 지영이 흐느꼈다. 내 딸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 나는 딸한테도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미정은 지영을 내려다봤다.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거만한 소녀는 이제 무너진 중년 여자가 되어 있었다. 지영아, 일어나.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솔직히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알겠어. 이렇게 무릎 꿇는 너를 보니까 모르겠어.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응, 나도 생각 좀 해볼게.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어. 지영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그리고 혜린이랑 민준이 결혼하면, 아니, 결혼 안 해도 너한테 평생 사죄하며 살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은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다. 나 갈게. 문 앞에서 지영이 돌아봤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 아들 키우고 당당하게 살고. 나는 평생 너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지영은 문을 나갔다.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0년을 기다린 사과였다.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정의 긴 고민이 시작됐다. 민준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미정이 아들을 맞았다. 민준아, 밥 먹어라. 응. 엄마,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민준은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혜린이 못 있겠어. 미정의 손이 멈췄다. 엄마가 겪은 일,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엄마,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혜린이랑 결혼하고 싶어. 혜린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혜린이 엄마는 변했어? 혜린이 말로는 많이 달라졌대. 엄마, 민준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를 힘들게 한 건 혜린이가 아니잖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쑤셨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미정은 알 수 있었다. 민주는 진심이었다. 일주일 후 조용한 카페. 미정과 지영이 마주 앉았다. 이번엔 지영이 먼저 연락했고 미정이 응했다. 이정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은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왔어요. 알아요. 침묵이 흘렀다. 미정 씨, 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민준이를 잃을 수도 있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변하신 거예요? 딸 때문에? 처음엔 그랬어요. 지영이 커피잔을 쥐었다. 돈은 많았지만 진짜 사랑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정 씨, 저 용서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특히 혜린이한테. 미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영 씨, 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지영 씨를 용서 못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요. 미정이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이가 혜린 씨를 정말 사랑해요. 못 잊고 힘들어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불행한 걸 원하지 않아요. 30년을 혼자 키웠어요. 아들 행복이 내 전부예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애들 결혼은 허락하려고요. 민준이를 위해서요. 지영 씨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반성이에요. 지영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미정 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식 날 뵙겠습니다. 3개월 후 결혼식장. 소박하지만 따뜻한 예식장이었다. 두 집안의 배려로 과하지 않은 식으로 진행됐다. 미정은 신랑 어머니 한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다. 건너편에는 지영도 신부 어머니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지영이 먼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미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시작됐다. 민준이와 혜린이가 입장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미정은 단상을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봤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아, 행복해라. 그것만이 엄마 바람이야. 주례없이 진행되는 시기였다. 신랑 신부가 직접 쓴 서약을 낭독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부모님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미정과 지영,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돈,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과 혜린이 두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고마워. 민준이 미정을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혜린도 조심스럽게 미정에게 인사했다.
미정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미정은 신혼부부를 바라봤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용서는 하지 못했다. 30년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기로 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상처를 안고 살되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